아들이 이사짐 속에서 USB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까만 거? 지난주에 버렸는데?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USB에는 10년 전 사둔 비트코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11억.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2024년 가을. 준혁은 어머니의 이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15년 된 아파트.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작은 빌라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엄마. 이 방은 내가 할게. 엄마는 거실 쪽 정리해. 그래. 내 옛날 방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준혁은 자기 옛방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재, 낡은 이어폰, 충전기 케이블, 그리고 빈자리 하나. 엄마. 여기 서랍에 USB 있었는데. 까만 거. 어디 갔어?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USB. 아. 그거. 지난주에 정리하면서 버렸다. 고장난 줄 알았어. 10년 넘은 거잖아. 준혁의 손이 서랍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USB는 2014년에 준혁이 사둔 비트코인 지갑이었습니다. 당시 50만 원어치. 친구 따라 호기심에 산 것이었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검색.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뭐야 이게. 50만 원이 1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2번, 3번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 USB. 언제 버렸어? 정확히. 지난주 수요일인가? 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안에 11억이 들어 있었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USB에 무슨 돈이 들어 있어? 준혁은 휴대폰 화면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의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요. 근데 그게 왜 USB에 있어? 돈이 왜 USB에 들어가? 암호화폐요. 비트코인이요. 디지털 돈이에요. USB가 열쇠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꺼낼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장난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11억을 버린 거야? 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포장 테이프를 붙이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고장난 줄 알았어. 10년 넘은 건데 누가 그걸 아직 쓴다고 생각하겠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버려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방에 있던 건데? 내 물건인데? 왜 맘대로 버려요? 네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간 걸 내가 어떻게 아냐. 어머니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 다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소리를 지른 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이 방에 내가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야? 3년 전이야.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고 물건이 소중하면 가져갔어야지. 그러니까 물어보고 버려야지. 11억이에요. 엄마. 11억이라는 숫자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준혁은 그 눈물을 보고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 지금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 살고 있는 거 알잖아요.
결혼 자금도 없고 11억이면 다 해결되는 건데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세 글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차에 타서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얹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이사 잘 돼? 저녁에 볼까? 엄마가 내 비트코인 USB 버렸어. 뭐? 그게 뭔데? 11억.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11억. 진짜. 시세 확인했어. 11억 2천. 그래서 어떻게? 모르겠어. 쓰레기 수거업체 찾아볼까 생각 중인데. 지난주 수요일이면 이미 매립지 갔을 수도 있고. 일단 찾아봐.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준혁은 수거업체에 전화했습니다. 3군데. 4군데. 5번째 전화에서야 담당 구역업체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요? 그 구역은 이미 인천 매립지로 갔어요. 매립지에서 찾을 수는 없나요? 하루에 트럭이 200대가 들어와요. 어느 칸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이미 위에 다른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 엄마가 내 USB 버렸는데? 그 안에 비트코인이 11억 들어있었어요. 뭐? 어떡해요? 아버지는 3초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네 엄마한테 뭐라 했냐? 좀 화냈어요. 많이 화냈냐? 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 네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냐? 알아요. 근데 11억이에요. 안다. 11억이 적은 돈 아니지. 근데 내가 10년 동안 안 찾아간 것도 맞잖아.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PC방에 갔습니다. 비트코인 복구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시드 문구 12개 단어. 그걸 적어둔 게 있으면 USB 없이도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14년. 대학교 3학년. 친구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어디 적어둬. 민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적었을까? 준혁은 자기 성격을 알았습니다. 적었을 리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머리를 싸맸습니다. 비트코인 복구 대행업체 광고가 떴습니다. 성공 시 수수료 30%. 3억 3천. 하지만 USB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USB가 없으면 시드 문구가 유일한 방법. 시드 문구 12개 단어.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2014년 자기 방 책상. 노트북 앞에 앉아서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12개 단어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적었다. 기억이 아른거렸습니다. 뭔가에 적었습니다. 노트, 교과서, 포스트잇. 새벽 3시 반. 준혁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자고 있었어? 안 자고 있었다. 어머니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방에 있던 대학 교재 중에 경제학원론 책 있었는데 그것도 버렸어. 책은 안 버렸다. 책은 다 박스에 넣었어. 준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스 어디 있어? 새 집에. 아직 안 풀었어. 엄마. 나 지금 갈게. 지금. 새벽인데. 지금 가야 돼. 준혁은 PC방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뜨거웠습니다. 11억이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하나에. 새벽 4시. 어머니의 새 빌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책박스 어디야? 작은 방에. 들어가 봐. 준혁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스 5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첫 번째 박스. 소설책.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전공서적. 한 권씩 꺼내서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뭘 찾는 거야? 정확히. 메모. 12개 단어가 적힌 메모. 12개 단어. 비밀번호 같은 거야? 그게 있으면 USB 없이도 돈을 꺼낼 수 있어. 세 번째 박스. 경제학원론이 나왔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한 장씩. 밑줄 그어진 페이지. 낙서. 그리고 132페이지.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12개. 준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찾은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들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됐어. 됐어요.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눈이 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12개 단어를 찾은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진짜 맞는지, 10년 전 지갑과 연결되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준혁은 어머니의 새집 식탁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복구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12개 단어를 한 글자씩 입력했습니다. 오타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커피 탈까? 엄마. 지금 말 시키지 마. 엔터를 눌렀습니다. 로딩. 3초. 5초. 10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잔액 15. 7BTC. 준혁은 현재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1BTC 7. 100만원. 15. 한 달 뒤. 준혁은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화했습니다. 3억. 어머니에게 1억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이사 축하금이요. 내가 버릴 뻔한 건데 무슨. 엄마가 책은 안 버렸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다 날아간 거였어요. 어머니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는 듯. 새 빌라 거실에 앉아서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11억이 사라질 뻔한 밤. 새벽에 어머니 현관문을 두드리던 순간. 경제학원론 132페이지의 노란 포스트잇. 만약 어머니가 책도 버렸다면? 만약 포스트잇이 떨어져 나갔다면? 만약 글씨가 더 흐려져서 읽을 수 없었다면? 모든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수진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전세 계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비트코인은 다시 USB에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2개. 하나는 준혁이, 하나는 은행 금고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이거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해라. 둘 다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새 빌라 작은 방. 아직 안 푼 박스가 2개 남아 있었습니다. 경제학원론은 책장 맨 위 칸에 꽂혀 있었습니다. 132페이지의 노란 포스트잇은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비밀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포스트잇은 어머니가 책만큼은 아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준혁은 가끔 그 책을 꺼내봅니다. 132페이지를 펼칩니다. 희미해진 글씨를 봅니다. 11억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한 조각이 거기 있었습니다.